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수연입니다. 오늘 후보자 공청회는 단독 선본 출마로 인해 한 선본의 공청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한 선본은 기호 1번 피우리입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5대 보궐 총학생회 선거에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신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5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부후보로 출마하게 된 피우리의 손유빈입니다. 네, 오늘 공청회는 후보자의 모두 발언, 언론사의 질의, 참석자분들의 사전 질의, 그리고 현장 질의, 최종 발언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네, 우선 선본 기호 1번 피우리 선본의 모두 발언으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55대 총학생회 보궐선거의 기호 1번 피우리 정후보 신채연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이제 저희 공청회를 영상으로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가 끝이 나고 완전한 대면 캠퍼스를 3년 만에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간의 코로나19 기간 동안 1년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학생자치를 이끌어 나가고 또 지켜보았을 때 정말 뿌듯하면서도 이제 비대위 체제였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쉬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점을 고려해서 이제 총 핵심 공약 4가지를 포함해서 22가지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 핵심 공약으로 선택한 것 중에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총장 직선제 학생 반영 비율 확대, 그리고 이제 GPA 백분율 개선, 그리고 이제 학생회 간 보수인데요. 저희 총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0년에 총장 투표 후에는 조금 미비하게 제도 개선 요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반영 비율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해당 공약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GPA 백분율 개선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꽤나 많은 학교에서는 이미 이 백분율 환산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아직 정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점과 함께 이제 53대와 4대의 경우에는 뭔가 학우들께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와 사업들을 준비를 했다면 올해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서 더 힘을 쓰고자 합니다.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우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힌 전교생의 대표로서 저희 학우들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공약들을 학교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숙명의 학생 자치에도 총학생회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힘입어 더욱더 힘이 실린 목소리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후보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숙명 제55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선거운동본부 피우리의 부후보 손유빈입니다. 2021년 입학 이래로 매년 학생자치에 몸담았던 저는 이번에 더 큰 목표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제53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눈보라에서부터 시작하여 제54대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창설, 제6대 문과대학 학생의 고유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저는 역설적이게도 매 임기가 끝날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총학생회가 아니었기에 하지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총학생회 부재를 이유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우들의 복지 증진과 소통에 주력해온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학생 권리 강화에 초점을 둔 학생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피우리는 권리, 문화, 학생자치, 복지, 인권 총 5가지의 분야를 골고루 다루어 학우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윤택함이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때로는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학교의 다양한 정책에 맞서 학생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힘쓰고,
때로는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함의 꽃 피울 수 있는 22개의 공약을 모조리 이행시켜 숙명의 불꽃을 피우는 피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권리와 혜택들을 저희 피우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피우리의 부후보 손유빈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언론사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송국 SBS 수습요원 박지원입니다. 작년 9월 2일 우리 학교는 지역민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강한 민원과 비대위 창설의 입장문을 포함해 결국 이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외부인 목격담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후보자의 방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보안업무관리 규정 제27조 시설방호에 외부인 출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학칙에도 나와 있듯 학우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앞으로도 외부인의 출입은 당연히 금지되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발생해온 많은 범죄 및 사건들만으로도 숙명의 학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추가로 피우리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송체전은 어느 시점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9월 청파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와 시기가 겹치지 않을까 우려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눈송체전의 경우에는 이제 9월에 청파제와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보궐선거로 나오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제 두 행사를 좀 애매하게 떨어뜨려 놓기보다는 이제 청파제를 통해서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고 공연을 관람한 후에 이제 마지막 날 체육대회를 진행을 함으로써 학우들 간의 단합영민 소속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됐을 시 이제 담당 부서와 함께 또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방송국 SBS 수습요원 윤여지입니다. 우리 학교 학식을 포함해 주위 식당 가격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조식 서비스가 공약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학식 가격에 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학식 개편도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식 가격의 경우도 저희 논의 대상이긴 했습니다만 완전한 대면 캠퍼스가 올해 시작됨에 따라 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힘을 쓰려고 합니다. 사실 조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 등교 인원에 비해 문을 연 식당이 많지 않아서 그런 문제 상황을 직시하여 준비한 것인데요. 저희 공약인 조식 서비스의 핵심은 간편함과 가성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번거롭지 않게 챙길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려고 했고요. 학식 가격 논의와 조식 서비스 같은 경우도 추후에 학교 측과 사업체와 협의하에 결정될 예정이면서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선출 제도 개선, 특성화고 조을 재직자 전형 문제 해결, GPA 100분율 개선 등의 분야에서 TF팀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학생회 내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TF팀 모두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내부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총장 선출 제도와 재직자 전형 그리고 GPA 100분율 개선 TF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협력할 수 있는 부서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좀 보다 더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교육자치국 업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TF팀 내뿐만 아니라 교육자치국 내에서도 역할 분담이 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저는 53대, 손유빈 후보님께서는 54대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역임해 오면서 참 수많은 TF팀을 겪어왔고요. 아무래도 위원장단이다 보니까 웬만한 TF팀은 저희가 다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 장단으로서 이제 해당 안건들에 대한 중요성 또한 누구보다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세 가지 안건에 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숙대신부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교 학부사 숙대신부의 김민경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학생 중심 학사 제도 개선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요.
그러나 본교에는 이미 2명의 학생위원이 참석해서 대학의 발전 계획이나 학사 제도 개편 등의 학칙 재개정 사안을 논의하는 대학평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기구는 학생위원회 수나 논의 범위 등에서 대학평의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새롭게 신설될 기구의 학생위원 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최소 다른 타 위원과의 비율을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평의원회는 여러 부서를 이미 걸쳐서 최종적인 논의를 가지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사제도 개편의 경우에는 논의가 평의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이미 정말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 컨펌을 받는 느낌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학생위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이제 최종 결과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 단계를 위한 협의체를 신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당 변경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 그리고 협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이제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협의체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학생위원 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위원들과 최소 동일 비율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교 측과 어느 정도 협의는 해야 하지만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GPA 백분율 환산 방식을 개선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GPA 환산 방식 개선에 참고하고 계시는 타 학교의 사례가 있으신지,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어떻게 새로운 GPA 백분율 환산 방식을 만드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백분율 환산식 같은 경우에는 평점 평균에서 4.3을 빼고 10을 곱한 다음에 98을 더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이 4.3 만점인 학우분이셔도 백분율을 계산을 했을 때 99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점은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학교 만점자와 숙명여자대학교 학우의 만점자의 차이가 1점이라는 정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제 최소 격차 1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숙명의 학우분들께서 이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TF팀을 구성을 해서 환상식을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른 학교에서 어떠한 식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5, 6년간 이제 GPA 백분율 환산 개선이 진행된 학교들에 대한 분석과 조사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TF팀을 꾸려서 좀 더 상세한 백분율 환산식 변환 방식을 논의를 해서 학교 측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대신보 박재현 기자입니다. 베리어프리 정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내 공약지를 보면 교내 베리어프리 공간을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교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회관이나 프라임관 등 건물의 구조와 설계상 베리어프리 공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기타 이동시설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데 베리어프리 확충 과정에서 이렇게 본교와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점자 스티커 부착처럼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부터 개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예산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는 학내 부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밀한 연관성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쟁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올해 안으로 첫 삽을 뜨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더 나은 숙명의 베리어프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현재 속기사나 이동 도우미 등 장애하고 도우미 인원이 제때 모집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잘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인원이 없다면 베리어 프리 정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내에 장애 학생 지원 센터와 협업을 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우선시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지금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죠.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총학생회와 장애 학생 지원 센터와 협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숙대신보 권지우 기자입니다. 체육대회 눈송체전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본교에는 모든 재학생을 수용할 만한 체육관이나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눈송체전을 따로 체육관 등을 빌려 열 계획인지 교내에서 연다면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열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내에서는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외부 운동장들을 고려해 보았는데요. 제일 유력한 장소로 꼽히는 것이 이제 학교 근처에 접근성이 좋은 효창 운동장입니다. 그러나 이 당선 후에 또 유관 부서와 논의를 하고 저희 중앙집행부 내부에 임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자세한 기획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과마다 과방을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과방이 없는 학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본교에 과방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떻게 공간을 새로 만드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는 현재 선거운동본부라서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방이 부재한 학과의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업무 개진을 하고 나서 이제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비자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서비스 학부의 과방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경제학과 과방을 가려면 글로벌 서비스 학부 과방을 들어가서 또 다른 문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또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공간 부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학부와 LCB 외식경영 전공 그리고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독일 언어 문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방을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새로운 공간 창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총장님의 공약이셨던 멀티플렉스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여부가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이제 없다면 학내 공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비어 있는 공간 아니면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방치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공약집에서 말씀드렸던 1학과 1과방을 우선시해서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전체 보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건물 노후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 호소가 있었으며 어떤 부분에서의 보수를 요구하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상 기준으로 학생회관이 7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를 포함하면 8층인데요. 그런 높은 고층의 건물로 취급되지만 학내 유일의 엘리베이터가 부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학우들은 3층 외에 다른 공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4층 이상에 위치한 동아리 방 같은 학생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요. 현재 행정관이랑 학생회관 2층 등 교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에 대한 보수는 충분히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 공간이 최소한 그에 준하는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강력히 요구할 생각입니다. 또 구체적인 요구나 불편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진행이 된다면 학생회관 4층부터 7층까지 공간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확실하게 체크한 다음에 공사 계획 같은 경우를 학교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교내 언론사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현장 질의 수업을 위한 구글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내 언론사 질의에 이어 참석자분들의 사전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분기별 전체 행정부서 공청회 개최 공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장님 및 유관부서 처장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소통의 장을 형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미리 컨택이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선거운동본부이다 보니 이제 사전에 교직원과의 컨택은 진행되기 조금 어려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총장 직선제 학생투표 반영 비율 확대 공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장 선거가 바로 다음 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을 만한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TF팀 구성과 요구안 발송 외에 학생투표 반영 비율을 25%로의 대폭 상승을 위해 계획된 활동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업무 개진 프로세스 외에 추가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화 방안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그래도 학교에는 행정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요구안 작성과 면담의 과정을 충분히 진행한 이후에 저희가 판단하였을 때 의견 합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농성과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연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림으로써 더 믿음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사실 저희는 앞으로 이제 학교 측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공청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A라는 안을 제시했다고 여기서 제시를 한다고 치면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B안과 C안 같은 경우는 그 논의 과정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문제 개선 공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다이어리 배부 사업 같은 경우 재직자 전용 수령 시간대를 따로 지정해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또 다른 행사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재직자 전용 소외 문제를 개선하시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 배부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지금 가장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효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도 간식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때 시간대를 다양하게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것들도 시간대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강도 같은 부분들을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공약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이제 다양한 행사 참여 기회 늘리는 거 그것도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더 몸소 느꼈던 것들은 똑같은 등록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보장되지 못하는 교육권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재직자 전형 학생회와 협업해서 교육권 관련하여서도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청파제 진행 방식 개편 공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2학년도 청파제 당시 공연 무대 관람 시 총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관람 구역을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청파제와 두 회전 청파제 모두 다 저희가 스태프를 했던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파제 스태프를 하면서 연사 초청 연사라기보다는 그 강연자 공연하시는 분들 아티스트를 제일 많이 화두에 오르는 그게 주제인데요. 그런 화두에 오르지만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저희도 주어진 예산이 있는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그걸 먼저 들어오신다면 학생회비를 납부한 분들의 우선권에 되게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회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서별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소음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이거를 우선 입장권을 학생회비 납부하신 분들께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축제에 드는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회비를 1학기에도 받고 2학기에도 받는데 축제를 1학기에 진행을 하건 2학기에 진행을 하건 해당 학기에 받는 총학생회비로 사용한 축제를 개최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그 1년간 받는 총학생회비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분께서 청파제를 정말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학생회비 납부에 있어서 앞으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주식 서비스 운영 공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생식당 운영 업체와 어느 정도 컨택이 된 사안인지 해당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후보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후보자이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분들과 컨택하지 못하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조식 서비스 업체와도 컨택하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미소찬 업체와 그리고 순원관 업체를 정하는 교내 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설명을 들었던 바를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컨택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를 집행한다고 했을 경우 그분들과 미팅을 잡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컨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식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조식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조식 서비스라는 공약을 내세우게 된 목표는 이제 학우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저렴하지만 정말 빨리 간단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조식 서비스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이제 모든 학우분들께 최대한 편리한 방식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강연 꾸러미 행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연 꾸러미 행사의 경우 2학기 집중 진행형 강의로 다양한 분야의 연사분들을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행하고자 하는 강연의 목적이 실생활에서의 필요 정보들을 전달하고자 함이라면 연사 초청에 있어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 해당 예산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생각하고 계신 예산으로 다양한 시간대의 강연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생회에서 준비하는 행사고 학우들의 복지 증진 혹은 문화 생활을 위해서 자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연사비가 기존의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연사자분들과 논의를 진행해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여성의 달이나 관련 강연 행사를 관련 행사를 진행했을 때도 연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에서 책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연사 비용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 상황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총학생 비상대책위원회죠. 네, 총학생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이제 그게 다 학생회비가 얼마나 들어왔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실 민원 접수함 도입 공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책 공약집에는 총학생회실 앞 민원 접수함을 설치하신다고 적혀 있는데요. 민원 접수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교내 곳곳에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사실 민원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총학생회실 앞에만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다른 곳에 비치는 총학생회실 바로 앞에 민원함 비치는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지만 이제 그 텀이 그렇게 짧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공약집에는 총학생회실 앞에 민원함을 설치한다고 하였고요. 하지만 저희가 시범 운영 진행을 하고 나서 다른 다양한 대안들도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학생회관이 사실 학생들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순원관이나 명신관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 분들도 많이 오시고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데요. 그런 점에서 훼손이나 혹은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보안 상을 이유로 먼저 학생회관, 학생회실 앞을 지정을 하였고, 저희가 십시일생과 함께하는 정열대 배치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책상이 이동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참석자 학우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현장 참석자분들께서 보내주신 현장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연 꾸러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연에 참여할 강사는 어떻게 모집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그 지점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SM 브릿지라는 좋은 제도도 학교에서 진행한 것도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저희가 섭외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선배님들도 오시곤 하는데, 사실 저희가 강연 꾸러미를 기획하는 이유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라는 주제로 생활 법률, 경제, 그다음에 의료, 그리고 성지식 같은 경우들을 집약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습득하실 수 있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진로나 취업에 치중되어 있는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중앙집행국이 뿌려져야 알겠지만 정말 문제가 없는 연사분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기준도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여성 인권을 우선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참석자분들의 현장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분들께서는 최종 발언 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저희 공약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공약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희가 왜 이 공약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이제 언론사 및 이제 다른 학우분들의 정말 의미 있는 질문들이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공약 진행에 있어서 더 고려를 할 수 있고 더 이제 완성도가 높은 공약을 실천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제53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했을 때 제일 우선시 했었던 것이 학우분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상대책위원회 총학생회와의 소통이 정말 잘 된다, 이건 정말 내 의견이 잘 반영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었는데요. 이제 올 한 해는 소통은 당연히 열심히 신경을 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총학생회로서 여러분의 권리에도 더 힘을 써서 학교와 열심히 싸워나가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숙명여자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당선이 돼도 안 돼도 비상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공청회가 있기까지 죄송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있기까지 피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우 여러분들과 나눈 질의응답을 통해 숙명의 학생 가치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거친 열긴 논의에서 피오리의 답변이 모든 학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오리는 눈보라, 청설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서 업무 진행 방식이 숙지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학우 여러분들께 공약 이행률 100%에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농성과 같은 최후의 수단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피오리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최초의 민족 여성사학입니다. 그러한 숙명에 대한 애교심과 누구보다 학생자치의 진심으로 학생들을, 송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뭉쳐 만든 것이 피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혹평과 혹평 모두 수용하는 겸허한 자세로 숙명의 불꽃을 피우는 피오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55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는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11일부터 4월 13일 목요일까지 3일간 회의형 앱을 통한 전자투표로 이루어집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공청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